소관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예, 오전부터 행정자치국 종합관제소 포함해가지고 오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이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를 보면 이제 총무과 우리 국장님 김병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박기수 과장님, 총무과장님 이영월 과장님, 회계과 임상성 과장님, 정보통신과 임성희 과장, 민원행정과 문재용 과장님, 종합관제사업소 권은진 과장님, 문재용 과장님 아니신가요? 아, 이거 바뀌셨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과장님들이 이제 한 올 7월 달부터 부임해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의 이제 장으로서 이제 아마 예산 편성을 하셨을 텐데, 이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올해 2025년도 우리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하고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좀 오늘 좀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됐든 올해 행정자치국에서 수고해주신 국장님 또 우리 부서장님들 일단 감사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연중 계속되는 각종 현안과 사업 추진으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아마 있으셨을 텐데, 끝까지 이제 차질 없이 이제 12월 말까지 회계연도 결산 마무리될 때까지 잘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 업무 보고를 보고 이 집행부 이 사이클을 보면 이제 상반기에 매년 2월달에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를 받아요. 지금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 통과되면 내년 2월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업무 보고를 저희가 이걸 받을 텐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월달에 아마 결산, 저희가 2026년도 12월 30일까지 결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또 예결에 의해서 아마 다루게 될 테고 심사를 할 테고, 그리고 또 6월달 되는데 이제 공교롭게 이번에는 9대 아마 선거가 앞두고 있어요. 예, 지방선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변동이 있을 텐데 기간이,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이제 하반기 업무 보고 받고 11월달에 예산인 또 편성 또 할 거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사업의 적절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절성이나 문제가 있는 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업을 이 사업이 적절한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적절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저희 사업은 폐지가 되든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서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사이클을 보면 그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과대 편성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산 자료를 좀 한번 토대로 보고, 근데 대부분이 사업의 유지 관리나 아니면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업 아마 편성하실 때 산출 내역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서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갖고 산출 내역을 갔는데,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거나 아니면 이 비교 견학을 갔든 어떻게 되든 이거를 사업 부서별로 지금 줄일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부서장님들이 하셔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갖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은 이제 집행부 사업 전반을 좀 점검 보완하면서 이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제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됐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 이제 불효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부서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불효한 거 없고 불급한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하셨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불효불급하진 않아도 그 사업이 과연 내용상 잘못된 사업인가를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그거를 고민하고 예산과하고도 하면서 고민해가지고 부서장님들이 이거를 뭐 실링 안에서 줄여서 다른 사업을 새로운 신규 사업을 뭐 개발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뭐 기존에 있는 거 계속 갖고 간다고 좋은 건 아닌데 과감한 그런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눈치나 뭐 이런 거를 보아가면서 만약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면 계속 뭐 타성해져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지적된 사항이나 반복된 집행률이 이제 저조한 사업 같은 거 그 구조적인 원석을 저희 원인을 좀 분석해서 그런 거를 좀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한번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회 같은 경우도 이제 기금도 우리가 이제 많이 한 13개인가 편성돼 있는데 오늘 뭐 고향사랑 기금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기금의 경우 뭐 설치 목적과 사용 용도가 제대로 뭐 지켜지지 않거나 뭐 중복 유사 사업이 없는지 이제 검토해가지고 뭐 기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간다라는 거는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우리 관련된 부서에는 뭐 지금 고향사랑 기금 그거밖에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기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저희 지금 보니까 이 세출 예산을 저희 행정자치국을 보니까 이 2026년도 일반 회계 예산액은 뭐 한 2,386억 9,328만 4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예산액 2,293억 6,693만 5천 원 대비 93억 2,634만 9천 원이 이제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증감률 보면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국은 한 4.07%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저희 행정자치국의 주요 사업이 총 어느 정도 이거 책자에 한 몇 개 정도 편성돼서 들어온지 혹시 아세요? 한 107개 정도 됐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안 갖고 계시니까 한 107개 정도가 됐어요. 이 책자 우리 사업 설명서 이렇게 제가 한번 쉬어보니까 한 107개 정도 되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총무과는 뭐 답 누락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검토 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고 쉬어보니까 총무과는 한 7개, 자치행정과 7개, 정보통신과 3개, 회계과 2개, 민원행정과 3개 해서 한 22개 정도가 뭐 신규 사업 편성 내역으로 뭐 이렇게 중요한 걸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누락됐을 수도 있고요. 한 22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증감률이 좀 높은 것 같은 경우도 좀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아까 뭐 성인지 예산 같은 관련돼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부분별로 많이 내용의 궁금증이나 뭐 사업의 필요성이나 해가지고 많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꼭 제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짚고 질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과별로 몇 가지만 저는 어디에다 중점을 뒀냐면 과연 이게 과대 편성이 됐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대 편성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대 편성일지 아닌지 저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어요. 부서장님께서도 더 잘하실 수도 있고 워낙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 사업별 보면은 산출 내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단가면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쫙 해줬는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거를 과연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 이 기준은 저는 그냥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 전년도 거 사업 설명이나 전년도 편성된 거하고 올해 편성된 거하고 그 2023년도 4년도 5년도의 사업 설명서를 한번 쫙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이 감액을 하고 다시 또 원복해가지고 다시 또 편성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리 특히 관리 유지 보수 뭐 이런 데 쪽은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려워가지고 감액을 딱 시켰다가 갑자기 또 다시 복구돼서 실링 때문에 다시 또 그냥 재편성하고 그 대신 또 그대로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결산 자료를 보면은 그게 제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결산 자료를 보면은 저희가 집행 잔액이라는 부분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이제 나중에 결산 우리가 4월 달에 결산 심사를 하게 되면 이 책자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행 잔액은 뭐 보조금, 뭐 국도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있을 거고
뭐 낙찰 차익이라는 게 분명히 입찰하면 낙찰 차익을 좀 일부 갖고 가기 때문에 10% 내에서 뭐 낙찰 차익도 발생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예산 절감액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 절감액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각 사업별로 보면 있는 데가 있고 많이 잔액이 발생된 건 또 예산 절감액이 의외로 또 많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절감액이 정확하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집행 잔액을 봤을 경우에 예산 절감액이 그렇게 이 지출 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 절감액도 많이 남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보니까 책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럼 결론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아마 분산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집행 잔액을 어느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저희 평택시 관련 부서들 모든 부서들이 어떻게 됐든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집행 잔액도 많이 줄여서 집행 잔액 비율도 많이 줄였다는 거는 뭐 노력하신 부분은 그럼 충분히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행정자치국이 2024년도 올해 4월달에 집행 잔액이 혹시 우리 국장님 얼마 있는지 혹시 파악은 혹시 자료에 갖고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한 54억 5,3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결산 자료를 봤을 경우에요. 그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2%. 예산 현액 대비 한 2% 정도. 2월액 이런 거 다 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2월액은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뭐 계속비이월 이런 거를 빼고 뭐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행정자치국은 2024년도 결산 보면은 교육청소년과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다시 또 과가 다른 쪽으로 우리 교육국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2%에서 좀 낮을 수가 있죠, 살짝. 근데 이제 총무과가 한 32억 정도 되더라고요. 32억. 집행 잔액이 총무과가. 혹시 자료는 아마 이거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안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저기 과장님도 요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치행정 협치과는 한 6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잔액 비율이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9%.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런데 보면은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잔액 집행률이 되게 저조한 게 사업별로 좀 있더라고요. 우리 26년도 본 예산 보면은 그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살짝 저도 이렇게 파악해 놓은 걸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데 그런 데가 이제 계속 연속성으로 계속 집행 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건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고민하셔가지고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교육 청소년과는 저쪽으로 이제 저가 이관이 됐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한 5.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4억 2,600 집행 잔액이요. 정보통신과는 한 2.6% 1억 1,400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민원행정과는 한 1억 정도 3.6%뭐 예산이 워낙 작으니까 근데 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말씀해주신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 아마 사업들이 아마 여기 제가 말씀한 집행잔액이 거기에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말씀하신 게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 같은 경우는 6.3%한 1억 한 200만 원 정도. 이것도 아까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두 개 사업 뭐 이거 특별하게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부 너무 과대하게 잡힌 부분이 일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다른 의원님들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2026년도 본 예산 책자 기준으로 해서 과별로 몇 개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아까 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5페이지. 5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예산 집행률이 한 69.05%가 돼요. 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예, 예 맞죠?
6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산출 내역은 뭐 여러 가지 뭐 표창장 등 제작부터 해가지고 쫙 산출을 많이 하셨는데 이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결산 자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결산 자료를 보면 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자체가 부서 공동 서비스 지원 얼마 남은지는 체킹이 안 되시겠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체크를 해놓은 거 보면 결산 자료에서 이 집행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연 그럼 이 집행 잔액이 제가 여기 자료를 봤을 경우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8,3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부서 공통 서비스 해가지고 지출 잔액으로 해서요. 예산 절감액도 한 647만 원 잡혀 있는 걸로 같아요. 이 결산 자료를 보면. 그럼 여기도 69% 정도가 집행 잔액이 이게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다가 반납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 69, 70%면은 연말까지 봤을 때 예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우리 저기 지금 예, 예. 저희가 예측은 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업무 수첩도 내년도 업무 수첩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표창장하고 상장이 아니 지금 내년 업무 수첩을 이 금액에서 합니까? 네. 업무 수첩 제작이 예. 예. 사무관리비 두 아니 번째 그러니까 내년도 거를 내년도 업무 수첩을 올해 예상 올해 예상 지금 이 집행률이 25년도 집행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5년도 집행률인데 이 지금 한 30% 정도가 두 달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25년도는 한 3억 4,300 정도 된 거고 3억 4,200이 이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 30% 정도가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이제 이 과장님께서 이제 집행 12월까지 할 수 있는 집행한 금액을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에다가는 아마 감액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액이 아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결산 자료를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하고 절감액이 한 647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언제 거냐면 24년도 결산 자료예요. 그러면은 이게 25년도에 예산을 3억 4천을 세웠는데 26년도 3억 4천2백을 세웠어요. 근데 집행률이 7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30%면 한 3억 4천에 30%면 339 한 거의 1억 가까이가 되는데 1억 가까이가 과연 두 달 동안 이걸 다 집행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비교만 해서 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은 30%를 12월까지 지출할 수 있는 여기에 쫙 항목 여기 통계목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부기명으로 쭉 나와 있는 게 다 집행이 되면 뭐 문제가 없죠 뭐 이거. 근데 우리 결산 자료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과대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30%가 이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다 집행이 가능하고 거의 뭐 한 5%도 안 남는 금액이 남는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 30%가 두 달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이게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아버리면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뭐 이거를 조정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어차피 금요일 날 저희가 개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데 이걸 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요걸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비교 분석해서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지출하는 게 업무 수첩, 내년도 업무 수첩도 아직 지출 안 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은 뭐 정산하면은 그러면은 내년도 업무 수첩을 언제 나옵니까? 올해 나가죠. 제작 중. 예, 그러니까 금년 말에 이제 지급할 미리 게 지급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이제 예산을 뭐 내년 예산 갖고 예, 해버리면 내년 예산 늦어지니까. 갖고서도 예.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아까 보면 업무 수첩이 4,500입니다. 예산이. 4,500이요. 예. 그럼 업무 수첩이 지금 요거 금액이 나가고 한번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뭐 그거 나가고 뭐 나갈 비용이 빼고 남아서 뭐 얼마 안 남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한 30%가 339, 한 그 내역은 1억 가까이 확인해서, 할 테니까 예.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 연금 지원 20페이지 정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대동소이해요. 이 예산 집행률이 64.9%인데 이게 이제 직원 연금 지급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요구액은 이제 올해보다는 조금 높아졌어요. 25년도는 한 3억 8,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은 뭐 한 3억 9,140만 원 정도 계산하셔가지고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64.9%.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그 재보상 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적으로 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비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결산 자료를 보면 한 9,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어요. 9,400만 원이. 이것도 조금 과대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비적인 성격이지만 정확하게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전년도에 24년도부터 해서 25년도 24년도는 결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산에서 남는 잔액 25년도는 얼마가 편성됐는가 25년도 편성인 걸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25년도 같은 경우도 직원 연금 지급금 지원 같은 경우가 3억 24니까 24년도는 좀 많이 됐네요. 이때는 이 이유가 있나? 24년도는 한 9억 정도가 됐네요. 25년도는 3억 8천, 올해는 뭐 3억 8천, 3억 9,100.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연도별로 좀 변동이 있다라고 변동이 이 하면 정도로 큰가요? 시간 상당히 선택제 크네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이 좀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부조급여 같은 경우는 뭐 임기제 가족이라든지 공무원 퇴직금하고 이런 게 많이 적이 됐네요. 거기 보니까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이 한 잡힌 게 꽤 많이 잡혀가지고 좀 거기에서 많이 잡힌 것 같고 부조급여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든지 뭐 사망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확실한 어떤 수치를 좀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평균치 뭐 85명이라든지 연간 이렇게 해서 계산을 이것도 하고 한번 있습니다. 64.9%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30, 한 5% 정도가 지금 2달 정도의 집행률이잖아요. 남는 거잖아요. 집행률 잔액 인정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11월하고 12월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하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요 정도 2달간에 한 35% 정도의 집행 금액이 이거에 남은 거니까 집행률이 64.9%니까 그거에 25%가 과연 그 금액이 지급할 거를 예상한 거를 빼고 남는 금액이 적절한가를 한번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나올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 가서 뭐 확인해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어차피 25% 정도 그 3억 이 3억 8,600만 원 정도에서 25% 정도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남느냐만 딱 파악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28페이지를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집행률이 좀 낮은 걸 위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적절성 뭐 이런 거는 뭐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28페이지가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 31페이지네. 31페이지. 31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조금 줄여서 전에 보니까 24년도는 한 5억 정도 계산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기 23년도요. 23년도는 5억 정도 된 것 같고 25년도는 4억 5천, 26년도는 4억 5천 이렇게 또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년도를 보니까 한 3,3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 절감액. 그래서 한 4,3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줄여가지고 아마 이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4억 5천 그러면 한 거의 맞게 이제 아마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뭐 통역부 차량 임차비 뭐 이런 거 관련돼서 크게 뭐 변동 없이 이제 그 2년 동안은 그렇게 하신 것 같고 24년도만 5억에서 5천만 원 줄여가지고 이제 4억 5천으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들어온 건데, 요거는 뭐 한 20% 좀 남았으니까 크게 문제 없이 뭐 잔액 부분은 그렇게 남지는 않을래나요? 요거는요? 올해 예측은 어떻게 돼요, 과장님? 이것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과장님들이 이런 거 좀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은 좀 대부분,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세우면 예산을 다 편성해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어느 정도,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되는 거는 다 따로 이렇게 파악을 안 해놓으시나요 혹시? 국장님 혹시 과장님 분들. 그 부서에서 예산의 법인에서 이제 그 여행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제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요걸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률이 좀 만약에 20-30% 정도로 10월 30일 기준으로 남으면 그때 했을 때 한 20-30%가 집행률이 되면 하반기에 몰려서 싹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근데 하반기가 아니라 이제 균등하게 사업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이제 다 다르니까 그건 뭐 제가 그 일일이는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나름대로 그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어느 정도 뭐 사업별로 좀 다를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 가지고 딱 보면 많이 남는 것 같은 거는 추가 경정 때 반영을 하시잖아요. 그걸. 맞습니다. 마지막 네. 추경에서 그거는 조정하고 근데 있습니다. 추가 경정을 제가 이렇게 들려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다 안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건 이제 말씀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삭감을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회 추경이 이제 12월 달 정도가 의결이 되면 12월 중순이니까 거기서 반납해는 이 12월 말까지 어차피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걸 정리해 가지고 어차피 12월 회계 기준 30일까지 해서 어차피 반납하는 걸로. 그럼 추가 경정으로 반납하는 거하고 회계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거하고는 특별하게 그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어떤 게 사실은 있는지 이제 집행부에서는 실무 쪽에서는 혹시. 예, 예. 그 결산 잔액보다는 그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그렇죠. 보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득이한 경우 이제 뭐 불용 처분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실무 쪽에서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든 추경으로 해가지고 남는 게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줄여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키고 줄여서 반납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사업 예산을 세울 때 그걸 반영해가지고 적절하게 그 금액을 세밀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세우는 게 이제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계속 그런 게 그냥 유지돼 버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지금 우리 총무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쭉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언급하는 이 사업이 다 그렇다고 뭐 이게 다 무조건 많이 남는다고 집행률만 보고 많이 남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부서장님께서 한번 끝나시고 나서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 한번 가서 저희 분석해서 만약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 알려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6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6페이지도 이것도 이제 공무직 인사관리예요. 이거는 근데 이 집행 우리가 요구액이 2,7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닌데 2,750만 원. 2025년도는 2,36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26년도는 2,75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예산 집행률이 21.8%밖에 안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항목 중에 퇴직 공무원 공로패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채용 관련해서도 지금 11월 달, 12월 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소진될 이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예. 소진될 것 같으면은 전년도도 그러면은 다 똑같이 소진은 다 됐겠네요. 그러면 전년도도 보니까 일단 이게 이제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9점 전년도도 한 29.64고 올해도 21.8%고 근데 이 500만 원 정도가 결산 자료에는 5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거 한 2,700만 원인데 500만 원 남으면 상당히 많이 남는 거라. 24년도 결산 자료를 봐도 이거 한 500만 원 정도가 공모집 인사관리 쪽에서 578만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분명히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더 남지 않을까. 네,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 파악을 좀 해보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시청사 유지관리 312페이지요. 아니 회계과보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81페이지. 잘못했네. 83페이지 보시면 되겠네. 주민자치의 지원이요. 주민자치의 지원으로. 이 주민자치의 지원이면은 예산이 지금 8억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25년도는 한 9억 9천이고요. 네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산출 내역 및 요구 사항을 보면 이 주민자치의 일반 수용비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단체 아마 뭐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뭐 자유총도 마찬가지고 우리 법적으로 저기 돼 있는 이런 관변단체 중에 지원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25개소로 산정을 했어요 수용비가. 근데 뭐 주민자치에는 뭐 다 25개 읍면동이 다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연관을 져서 다른 거 바르게나 뭐 이런 관련돼 가지고 통합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유총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가 25개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혹시? 바르게는 다 있고요. 지금 자유총연맹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새마을도 다 있습니까? 새마을도 지금 고덕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잖아요. 예, 고덕동 지금 거기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분명.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는데 보면은 다 사업비가 다 25개 읍면동으로 해서 다 이렇게 매년 편성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중간에 구성이 되면은 추경에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 이번에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지금 3회 추경 때 그 관련 국민운동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좀 담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언제 조직이 될지 예, 모르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다 25개 읍면동으로 계속 담당해. 사실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단체는 안 넣는 것도 방법인데요. 저희가 추경에는 이제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현재는 22개 읍면동을 담아놨고요. 그리고 그 단체하고도 협의했을 때 25개 읍면동에다가 담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건 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차원에서 담아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97페이지 아까 이것도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여기 이제 사업 필요성을 보면 활력을 잃은 구도시 및 쇠퇴하는 농촌마을의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와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관내에는 어디죠? 지금 세교동하고 서탄면에 있습니다. 세교동하고 서탄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이 농촌 지역 같은 데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집수리, 뭐 장애인 대상 안부 확인, 독거노인,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게 좀 많이 이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우리 관리소에서. 예, 현장 밀착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보니까 뭐 세교동도 보면 뭐 임의용 병원 진료, 간단한 집수리, 생활공구 대여 서비스, 이불 빨래 서비스, 찾아가는 칼가 서비스,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쫙 있어요. 서탄면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관변 단체들이 다 하는 서비스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다 하는 서비스인데 중복되는 게 엄청 많다. 거의 다다. 근데 이제 이 제대로 이제 활동이 안 되는 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탄면이라든가 뭐 저쪽에 좀 외곽 쪽에 있는 인원도 좀 적고 그리고 서부 쪽에도 좀 일부 있을 것 같고요. 뭐 도심 지역은 뭐 도심이 이렇게 겸해 있는 뭐 면단이나 이런 데는 좀 덜할 거고. 이 세교동이 이런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그쪽이 이제 그 빌라 같은 저기 뭐야 공공주택 이런 또 밀집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상공회의소 자료 세교동 사무소 있는 그 주변에가 좀 자연불학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노인이라든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교동이 이제 개발도 많이 되고 지금 도시 뭐 재정비 사업 때문에 다 철거됐고 옛날에 거기가 제일 심한 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거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근데 거의 이제 세교동은 도심이 거의 많고 열악한 지역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 정도의 인건비를 갖고 이 정도로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3대 7이면 우리가 이제 한 시위가 70%예요. 이걸 갖고 인원이 3명이든 5명에서 3명 줄였다가 뭐 다시 한 명 늘린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갖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복성이나 아니면은 이거를 갖고 좀 더 나은 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거를 도에다가 건의를 하던 변경을 하던 더 나은 데로 변경을 하던 별로 혜택이 별로 없는 지역을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분들은 다른 데로 다시 옮겨가면 되니까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꼭 거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사업의 내용을 갖고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저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생각이? 저희가 이게 행복마을 관리소가 당초에 이제 세교동 같은 경우에 2019년에 이게 이제 개소돼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세교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에 대한 그 운영의 성과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확인을 하는데요. 세교동 사무소에서는 지속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에서 지속하기를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의 적설성이 정확하게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부서의 입장이지
모든 데에서 다 이거 원한다 그래서 모든 거를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은 시민들이 혈세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더 나은 지역에 혜택을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장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탄면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가 이 농촌 지역이니까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지역일수록 그런 데는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 서부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세교동은 전에 그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워낙 거기에 또 워낙 이 영세한 이 서민분들이 많이 집을 집에 살아 가지고 제가 알아요.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는 되게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워낙 거기는 다 철거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교지구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남는 데라고 해봐야 얼마 남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구 수 대비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하는가에 대한 적절성을 과장님이 적절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가 이게 좋고 사업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지역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인원이 4명이면 인건비도 장난이 아닌데 거기에 만약에 사업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의 적절성을 잘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11조) 오성문화 공간 버들숲 운영관리 이것도 운영관리예요. 운영관리 대부분 이제 운영이나 관리 지원 뭐 이런 데 쪽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일부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가 2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됐어요. 네네. 전년도는 얼마였었나요 혹시? 전년도에도 그 부분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상 집행률은 41%인데 지금 이제 누수 이런 게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에. 그래서 집행률은 현재 해서 하면은 거의 전액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5만 원이 동일이었어요. 이게요? 당초에는 18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0만 원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가 180에서 300인데 네. 동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0이 아니라 15만 원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성면 여기 있네. 109페이지. 그렇죠. 15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갑자기 여기 있네요. 여기가 보니까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 거예요.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가 1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더라고요. 오성면 주민 교류센터 운영 관리가 1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이렇게 다른 유사한데 이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가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뭐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10만 원이 갭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세요. 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1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122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122페이지. 자원봉사 센터 이거 운영 지원. 요거 같은 경우도 좀 지출 잔액이 이제 결산 자료를 보면 이것도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원이. 그리고 예산 절감액도 좀 많이 있어요. 이 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590만 원 정도가 남고 1,289만 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해가지고
결산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합치면 한 1,700, 1,800,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00만 원. 1,900만 원이요. 결산에 2024년도를 결산했을 때요. 요 관련된 것도 자원봉사나 자원봉사 활성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있죠. 네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 요원 총괄 관리, 그다음 야간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 요런 게 좀 나름대로 예산 대비 잔액 부분이 지출 잔액 부분이 좀 많이 남고 예산 절감액으로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편성이 됐나 한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자원봉사 운영 지원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 야간 자율 방범대 운영 지원. 요거 같은 경우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편성을 잘 하셨는데 이제 전에 2024년도 결산자를 보니까 절감하고 뭐 잔액 부분이 일부 좀 남아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시고 뭐 적절하게 뭐 편성해가지고 뭐 남는 게 올해 25년도에도 남는 게 없고 그 추이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많이 좀 과대 편성이 된 부분이 있나 없나고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회계과 같은 경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 150페이지 보시면 이 시청사 유지 관리 시청사 유지 관리도 이게 편성 2026년도 요구액을 보면은 한 43억 1천만 원 정도 계산하신 것 같고 25년도에 비해서는 뭐 조금 뭐 증가율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관련 부분도 산출 내역이나 요구 사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뭐 일반 수영비도 뭐 거의 똑같고 25년도, 26년도 똑같고 뭐 기관자 근로자 보수 등도 뭐 거의 조금 뭐 증가가 됐네요. 여기는 좀 늘어나 뭐 한 명을 기관자 근로자로 전환하는 바람에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다른 것 같은 거 사무 관리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 결산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특히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유지 관리 같은 경우 이 관리비 쪽으로 사무 관리비나 사무 관리비 쪽으로 쫙 편성돼 가지고 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뭐 거의 뭐 변동 없이 그냥 거의 똑같이 되고 결산 자료에는 잔액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회계과장님도 이것도 좀 잘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차량 유지 관리라고 있잖아요. 158페이지. 요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본청 공영 차량이 141대 정도 되나요? 저 159페이지 보면은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보험료가 141대로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공영차량 유지 관리에. 네, 그리고 이제 26년 신규 구입 예정이 3대. 그러면 우리가 거의 뭐 한 150대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가스나 수소나 이 디젤이나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뭐 저희들이 그 정확하게는 뭐 공용 차량이 한 평택시 전체로 해서 한 480대 정도. 480대예요. 그럼 본청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본청만이고요. 예, 송출하고 모든 사업소까지 다 합하면 한 480대 되는데 480대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전기차가 한 178대 정도. 3분의 1 이상이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산출할 때 이건 이제 공영 차량 유지 관리인데 산출할 때 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유류비 있잖아요. 그 유류비를 산출 내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혹시 이거 만약에 공공 운영비에 이제 차량 유지 관리에서 유류비도 들어가고 5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유류비 산정을 각 부서별로나 아니면 회계과에서 어떻게 그거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왜냐면 이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27대의 이제 평균 격한 데서 거기만 회계과 평균 그 유류비. 회계과는 그럼 어떻게 그거를 따집니까? 혹시 유류비를? 유류비는 이제 그 저희들이 지난해 사용한 거 월 평균액으로 산정해서 530만 원으로. 월 평균으로 그냥 따져서 그냥 예산을 네. 그 금액으로 해가지고 12개월 곱해가지고 그냥 나옵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차량이 만약에 수소차나 아니면 얘를 전기차로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상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바뀌면 단저 전기차로 많이 바뀌는 추세인데 보니까 그 각 부서별이나 이렇게 보면은 금액대가 좀 너무 상이한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뭐 얘기하신 대로 사용 그 금액을 갖고 평균 내서 뭐 이렇게 곱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 예를 들어 더 디테일하려면 뭐 가스 차량이면은 아니면 전기차라 그러면은 전기차는 거의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못 산출 내역을 잘못 가지면은 과대한 또 차량 유지 관리비가 편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잘 부서별로 파악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건 뭐 덧붙여서 그냥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아마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과대하게 편성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전기차는 거의 유지 정보 유리비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더라고요. 전기차는. 근데 전기차도 또 기름값 관련돼 가지고 뭐 그렇게 편성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또 싹 전기차로 막 바뀌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전기차로 바뀌니까. 근데 전년 대비 사용한 거 갖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전기차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유류 저기 가솔린이든 디젤로 편성된 걸로 그걸로 평균값을 갖고 해버리면 불필요한 금액이 또 편성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고 뭐 시간이 워낙 뭐 한두 곳도 없이 얘기 드리면 너무 많고 똑같아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뭐 세계 과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는데 이 종합관제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민원 행정과 뭐 정보통신과 뭐 아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 관련돼 가지고도 유지 관리나 관리 쪽에 특히 관리 파트나 뭐 이 대행 여권 사무 대행기관 뭐 정보통신 운영 인터넷 서비스 운영 뭐 이런 그런 운영비 이런 데가 대부분이 많이 과대 편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걸 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결산 자료하고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 부서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면 그 관련돼 가지고 한번 더 깊게 한번 보시고 한번 좀 파악을 해주시고 너무 과대하게 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좀 잘 파악해 가지고 예,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으니까요.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우리 부서장님도 뭐 올해 지금 끝나면 뭐 내년 또 업무 보고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업무 보고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 편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마인드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갖고 더 제한제도도 있으니까 제한제도도 잘 활용을 해서 뭐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절감할 노력을 부서장님들이 그 메시지를 던져야지만 부서에서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이제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연말까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뭐 오늘 심사를 통해 이제 미비한 점은 이제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 필요한 사업은 이제 더 충실히 뒷받침하고 행정자치국이 이제 시민을 위한
현장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수고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